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십니다. 오늘 아마 대부분 투표들 하시고 하루 정도의 짧은 휴일 또 보내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또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시장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이러한 상승을 통해 비트코인이 도달한 구간이 이러한 구간 72,603 이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톰디마크 시퀀셜상의 리스크 라인에 도달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움직임에 또 직전 고점을 높였다라는 또 시장의 환희가 가득 차겠지만 실제로 추가적인 상방을 위해서 뚫어내야 하는 구간은 이 구간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의 가격 차트 진행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승 셋업이 완성이 될 것인지, 그게 아니고 중간에 하락 셋업 일본봉이 등장하면서 끊어지게 된다면 가격적인 되돌림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승 셋업을 끊어내는 하락 셋업 일본봉이 출현한 구간, 확정된 구간에서 RSI를 살펴보자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RSI의 단기 추세 구조를 확정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이후에 약세 움직임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캔들이 컨펌이 되었을 때 제이버 트레이딩 프로 지표상 이제 이 캔들에서 하락스탑 일본봉이 출현했던 캔들에서 이제 고점 신호 확정되면서 이제 되돌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인다라는 지표적인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확인됨에 따라 제가 이제 오늘 업무 보고 들어가는 대로 눌림의 범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멘트 남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되돌림, 즉 눌림이 출현하는 범주에 대해서 두 가지의 레벨을 체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4시간봉 주봉시가 위치하고 있는 기준선, 4시간봉의 기준선 라인, 그리고 현재 캔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아래에 위치한 음운 상단, 선행스팬 2가 플랫하게 형성된 구간을 두 가지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자, 이러한 구간까지 되돌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자, 이러한 구간, 주봉시가 부근에서 한 차례 반등을 주었지만 이 반등이 4시간 봉의 전환선 위로의 종가 마감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진 움직임, 떨어지고 가격 차트가 도달한 구간은 정확하게 저희가 체크했던 상호작용 중인 의문의 상단부 68,188 구간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현재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살을 붙였던 것이 이제 이러한 청산맵, 실시하는 청산맵을 기준으로 이러한 구간 68,000 초반 구간까지 이제 여기까지 밀고 내려오게 되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롱포션의 청산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근거를 또 더하였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로서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올린 거 다 내리네 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셋업을 완성시키지 않고 리스크 라인까지 한 번 더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서 1번부터 9번까지 상승 셋업을 완성시키면서 현재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리스크 라인을 이번 셋업의 1번봉의 저가 구간으로 끌어올려줬다면 지지라인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원웨이 돌파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했겠지만 이러한 셋업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한 번 끊어주고 올라간 모습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 라인에 도달한 이후에 되돌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이번 4시간봉 마감이 약 8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금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현재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연속되고 있는 하락 셋업을 다시 한번 상승 셋업의 1번봉으로 확정 짓고 끊어낼 수 있는가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 상승 셋업 1번봉이 여기에서 컨펌이 된다면 종가 마감을 기준으로 자, 이러한 것들은 직전 상승 셋업의 1번봉과 비교했을 때 저점을 낮추지 않은 상승 셋업의 1번봉이 재출현하는 것으로 자, 이러한 하락 구간의 움직임이 톰디마크 순차 모델상 어떠한 구조적인 이탈도 만들지 않고 다시 상승 셋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목의 관점에서도 이번 4시간봉의 종가가 이탈했던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단의 전환선에 대한 도전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해석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제자리 점프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이 가격 차트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CVD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러한 상승을 만드는 동안 이 CV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바이낸스 거래소의 순매수세의 증가폭보다 가격은 동일하게 떨어졌지만, 이 부분을 완전히 되돌렸지만 CVD상의 저점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자, 지금 가격 구간은 동일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당시보다 이제 순매도에 어느 정도 영향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CVD 차트를 보았을 때, 실제 이 구간에서 이 들어왔던 순매수만큼 순매도가 나와서 이 가격이 다시 제자리 점프를 한 것이 아니다. 즉, 선물 시장에서 이러한 매수를 통해서 이 구간의 상승 움직임을 한번 만든 이후, 현재 이렇게 가격을 내리는 동안 뚜렷한 매수벽을 만들지 않고 상대적으로 작은 매도세를 가지고 이러한 가격적인 되돌림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트만 놓고 보면 올린 거를 그대로 더 내려버리는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가격 차트의 움직임, 이러한 구간은 이제 레버리지 거래에 기반한 변동성을 주 원인으로 삼고 가격 차트를 핸들링하는 과정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라인을 테스트하면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68,000 초반 구간의 청산 유동성 레벨을 다시 한번 수입하더라도, 현재 지금 주요하게 쌓여지고 있는 상단의 청산 유동성 레벨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선물 시장에서 이러한 가격 차트를 핸들링하는 것이 이제 곧 임박해 있는 CPI 발표 시점에 시장의 불안 심리를 또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한 내용들로 확인하였듯 현재 이런 가격 차트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현재 비트코인 가격 차트의 구조, 그리고 그 이면을 돌아봤을 때 전혀 문제될 만한 요소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아도 현재 이 구간에서 시장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거래소 외부로 유출되는 비트코인의 순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제 거래소로 입금되는 주소들의 이제 입금량 역시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 차트와는 조금 더 상반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낙폭을 만들었음에도 비트코인의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UTX 카운트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가격 차트가 선물 시장의 핸들링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길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추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체크했던 의문의 상단부 68,188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이러한 구간부터는 이제 선물 거래소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비트코인이 스파이크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러한 가격 차트, 단기 가격 차트에 가장 영향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변동성이 이제 점차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 진행되는 이제 방금 복마감으로 이제 1번 봉이 확정이 되었네요. 자, 이러한 1번 봉 마감 이후 진행될 구간에 대해서 이제 MACD의 라인에 영선을 테스트하는 범주 내에서 조금 더 빠른 움직임으로 저점을 한 차례 수입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이후 비트코인은 재차 상단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도전해야 하는 도전 레벨들을 향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대부분의 심리는, 자, 이러한 상승이 이제 거짓이었구나, 이게 휩쏘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정보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반감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원래 반감기 전으로 큰 조정을 줬더라 라는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서 대부분 큰 하락이 나올 것이라는 관점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쉽게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다 할 좀 강력한 조정 없이 계속해서 강력한 추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진짜 한번 조정다운 조정을 줄 때가 됐다. 자, 하지만 제 일련의 분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비트코인은 사이클의 바닥이 나온 이후에 이미 이러한 충분한 조정들을 줘가면서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정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당시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진짜 상승장이 아니야. 하락 중 되돌림일 뿐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저는 이러한 사이클의 바닥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점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동안 되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ETF 승인 시점 이러한 구간까지도 그러한 하락론자들은 이 구간이 그저 이전 하락장의 61.8% 되돌림일 뿐, 이제 재료가 소멸됐으니 진짜 본격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을 선동해 왔죠. 그러면서 제가 1월 23일 마지막 매수기회다라고 말씀드렸던 이후 강력한 움직임이 나오고 신고점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그제서야 이제 불장이 왔으니 너무 올라버린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을 보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또 태세 전환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러한 것들을 접하는 이제 구독자들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런 인사이트와 관련된 어떤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모를까. 대부분의 레퍼럴, 대회, 광고, 고래벌지 선물 거래를 유도하는 형태로 그 이면에는 목적이 있죠. 제가 지속적으로 이 구간이 신고점 갱신 이후에 가격 통합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과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성공적인 저점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너네도 한번 살 수 있는 어떤 깊은 조정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일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러한 말들을 해야 또 인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감정에 동조하는 광대에 불과한 것이지,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분석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미 되돌림의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충분히 제시를 했다고 생각하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시간축과 가격축의 되돌림 비율을 상정해 보았을 때 이러한 세로축과 가로축이 이제 만나는 부분, 이런 접점 구간들은 좀 시장의 유의미한 포인트가 되곤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저점과 고점을 통해 작도한 시간축의 되돌림 비율을 작도했을 때, 자, 이러한 직전 상승에 대한 조정의 진행이 시간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0.618, 이 라인까지 시간을 끌게 되더라도 이러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짧게 줄 것인지 길게 줄 것인지는 이러한 박스 구간이 저는 주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러한 가격 구조에서 피보나치 레지스턴스 패턴을 작도해 보았을 때 지금 가격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꼬리가 나오고 있는 구간은 이제 이런 0.618 추세선이고,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0.7 추세선에서는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의 목적지에 가까워졌다. 되돌림의 관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되돌림의 구조, 그리고 그런 목적지를 우리는 성공적으로 체크를 했고 굉장히 정교한 가격적인 지점까지 체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전략대로 또 방향성을 확보하고 비트코인이 움직일 수 있는가만 체크하면 되는 상황으로 굉장히 또 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CME 갭 차트를 통해 설명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런 신고점 갱신 이후 가격 통합 구간에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털려 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오고 큰 프레임에서 차트를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그 당시 시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구간들에서 우물쭈물하며 또 고점 매수를 하고 이러한 하락장에 물려서 손절하고 존버하고 그런 실패를 또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새로운 고점을 갱신한 이후 가격 토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 게임에 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신고점을 갱신하고 과거 차트와 비교할 구간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는 구간입니다 라는 말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마치 분석이 틀리는 것에 대한 면죄부인 양 분석의 기준을 멀리하고 이제 시장에 나오는 그런 이슈, 뉴스들을 가지고 가격 차트의 움직임에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끼워 맞추기식
행위를 멀리 하시고 본인의 분석의 기준을 더 견고히 한다면 앞으로 진행될 암호화폐 시장의 이 사이클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4월 10일 비트코인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은 휴일이지만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흥미롭고 유익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부시였습니다.